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3번의 관심 자료를 가지고 조건과 함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3번 자료를 다운받으셨으면 또 지금 3관심이라고 시트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제1작업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칠 때는 입력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설명하는 관계로 자료를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표의 형태를 먼저 줍니다. 모든 테두리.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 맞춤에 보면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고 왼쪽 맞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숫자 같은 경우만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맞춤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눈금선에 딱 붙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183쪽을 보시면요, 약간 들여쓰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이제 이 표시 형식 자체가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요 회계입니다. 심표 스타일. 그럼 심표 스타일을 주고 나면 천 단위 구분교가 나오면서 약간 들여쓰기가 되는데요. 지금 점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처음에 자료 4.6이었던 것이 이렇게 정수용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아차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자릿수 늘림 또는 자릿수 줄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세히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 숫자 안에 소수야 첫째 자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들여쓰기도 하면서 이렇게 숫자 타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자료가 이렇게 원만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좀 여유롭게 우리가 조건을 보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셀 선택 단추를 눌러서 기본적으로 글꼴 자체가 굴림에 11포인트 그리고 A의 연료비가 1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1인 것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렇게 13회인가 14회 같은 경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이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3번이 연속적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나씩 이렇게 B13행의 BCD를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기보다는 제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한번 선택을 하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4행의 BCD 그 다음에 13행의 GHI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한꺼번에 그 동작이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표에서 X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셀 서식에서 테두리에 X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 조건을 한번 보시면요. 굴림의 11포인트, 그리고 숫자는 이제 오른쪽, 문자는 이제 가운데 맞춤으로 이제 세팅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도형이나 결제란이 이제 183쪽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에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컬러입니다. 자, 컬러가 주황색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부분을 이제 드래그를 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떨어져 있는 부분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컬러가 주황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색을 칠하고 나니까 이제 183쪽의 출력 형태에서 보니 여기 지금 이제 점수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에 해당되는 것이 한 셀에 두 줄인 셀에 줄바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수 뒤에다가 왼쪽 알트키를 누르고 엔터 클릭, 그리고 상품명이라고 하는 명자 뒤에다가 이제 커서를 두고 왼쪽 알트키를 누르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은 한 셀에 셀 하나하나에 원래 문자 데이터나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가고자 할 때는 왼쪽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그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도 보면 점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왼쪽 Alt키를 누르고 엔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행의 공간이 조금 좁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오행에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행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이 구분선이죠. 이 그 어떤 구분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구분선에 갖다 대면 위아래로 늘리고 싶다, 좀 높이를 늘리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늘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죠. 자, 유효성 검사는 H열의 14번 셀에 커스를 두고, 원래 이 H14번 셀은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는데 여기에만 특별하게 B의 5번에서부터 B의 12번까지 이 영역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능을,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의 셀에 하나의 문자 데이터나 숫자 데이터나 날짜 데이터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 H14번 셀에만 여기 지금 여기 그 B의 5번에서부터 B의 12번까지의 8개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어떻게 하느냐, 커서를 두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죠. 목록 단추가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지금 이제 제한 대상 자체가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 드랍다운 단추를 눌러서 목록이라고 합니다. 이 목록이 바로 LIST, 리스트고 실제 뭐 장바구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원본 데이터가 어떤 자료가 그러면 이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원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B의 5번에서부터 B의 12번이라고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B의 5번에서부터 B의 12번까지를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목록 단추가 나오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상품 코드를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점수가 5점 만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효성 검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이나 뭐 이름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셀 서식 같은 경우는 F5번에서부터 F12번까지 영역, 요 영역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그 숫자잖아요. 그죠? 지금 타입 자체가 숫자인데 이 숫자 데이터 뒤에 원을 붙이라고 하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콤마가 있으면서 원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 중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셀 서식은 숫자를 표시하는 거나 날짜를 표시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그 형태를 임의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표준은 숫자가 표시는 되지만 콤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0 같은 경우도 숫자를 대표하는 기호이긴 하지만은 콤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것은 보기에서 보면 이렇게 콤마가 표시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뭐를 써준다? 원이란 글자를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글로 쓸 때는, 그러니까 이제 원이나 뭐 단위 자체가 원이나 권이나 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단위가 들어가면 한글인 경우는 그냥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써도 되고요. 만약에 영어로 된 단위가 들어간다 이럴 때는 따옴표를 반드시 큰 따옴표를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의 5번에서부터 2의 12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그 2의 5번의 뭐 생활용품, 2의 6번의 뷰티, 2의 7번의 식품, 이런 식으로 그 자료가 하나의 셀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묶어요. 그죠? 그룹으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류라고 하는데, 요 이름 상자에 직접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뭐 여러분들 이름 상자가 혹시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클릭을 해서 이름 정의로 이 대화 상자를 열어서 여기 그 이름 자체를 분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범위는 바로 여기 2의 5번에서부터 2의 12번인데요. 간혹 가다가 실수로 이 제목
이름까지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수하게 이름을 정의하는 것은 데이터만 이름 정의를 하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이름 상자에 역시나 value라는 이름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하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목 도형이나 결제란을 제외하고는 뭐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도형을 하나 그려서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평행 사변형이라고 하는 도형을 사용을 하는데요. 삽입에서 도형이 들어간 다음에 자, 평행 사변형이 지금 기본 도형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의 4번에 여기 적절하게 1, 2, 3행에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그 속성은 그 모든 문제에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외우실 거예요. 그죠? 굴림의 24포인트, 금정의 굵게, 노랑입니다. 금정, 이제 일단 굴림부터, 굴림 엔터, 24포인트 엔터, 굵게, 그리고 면색은 노랑, 글꼴의 색깔은 자동 하시면 안 되고요. 금정에 텍스트 1 하시면 되고요. 가로 세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쉐이프 형식에 들어가서 이 도형의 그림자 효과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옵셋 오른쪽이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그 마우스에서 클릭을 하면 스크린 팁에서 이렇게 옵셋 오른쪽 글자가 나오죠, 그죠? 그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결제를 쓰실 때 보통 카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의 일을 쓰는 경우가 좀 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나는 잘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면 뭐를 쓴다? 예, 카드 결제에 그 I를 쓰지 않고 의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담당 대리 팀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에 한 3줄 정도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그 열의 너비가 동일하지 않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면 글자의 너비만큼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동시에 동일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처음엔부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안 되고 처음엔 그냥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두 번째부터 컨트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도장 찍는 부분이 여백이 좀 생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결제 같은 경우는 가로 쓰기가 아니고 세로 쓰기이기 때문에 세로 쓰기를 하고 또 간혹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결제의 너비를 다른 기타 담당 대리 팀장처럼 동일한 너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분의 1 정도 줄여주시면 정확하죠. 그럼 동일한 너비가 아니고 뭐 그냥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렸다고 채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가살표,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좀 넓혀주거나 하시면 되고요. 요게 뭐 굵다, 얇다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왜 흰색인데 눈금선이 보이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거를 흰색이 배경 1번으로 색깔을 칠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 부분만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보기에서 눈금선 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죠? 자, 이거 원본 자료는 삭제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함수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면 이래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눈금선을 보이고 싶다 이러면은 체크하셔도 되고요. 눈금선에 따라서 뭐 감점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이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 표소식에 관련된 거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184쪽을 펼쳐셔서 그 함수를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든 함수를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어렵다 하면 내가 꼭 해야 될 거. 자, 랭크.eq 함수만 나왔으면 나 이 문제 할 수 있는데 뭐야 if가 들어갔어? 어머나 if 제일 못하는데. 자, 이러면은 일단 제외. 그 다음에 리피트 라운드 이런 함수 처음 봐 이러면 일단 제외. 그죠? 자, 최저 가격 나 이거 민 함수 할 수 있겠어. 그럼 이건 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상품 개수인데 뭐 정해진 이름에 따라서 개를 붙이시오. 카운트 나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거는 하세요. 그죠? 그리고 조회수 합계 나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거는 괜찮아 할 수 있으면 하고. 자, 브이룩업이나 조건부 서식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7개 함수를 다 맞춰서 500점을 맞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냥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고 싶고 틀리더라도 내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해보겠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돼요. 자, 일단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 또 전략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합격을 위해서. 자, 일단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if rank.eq입니다. 문제는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1위에서 3위까지만 구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현하시옵니다. 자, 1위에서 3위까지만 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등, 2등, 3등 까지만 1, 2, 3을 표시하고 나머지 뭐 4등에서부터 5, 6, 7, 8까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if 함수 자체가 if 함수를 쓰시면요. if. 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if 함수를 쓰게 되면 이 if 함수는 논리 함수입니다. 굉장히 논리 함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간단하게 랭크 함수가 들어가서 이제 순위를 구하는 거지만 조건식이 2개일 때도 있고, 지금은 다양스럽게 조건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and나 or 같은 이런 그 명령을 쓰진 않아요, 함수를. 자, 그럼 일단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에 랭크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rank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rank.eq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항상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함수는 이렇게 바로 대화 상태에서 뭔가를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쓰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한 다음에 랭크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랭크라는 함수의 대화 상자에서 보면 넘버, 레퍼런스, 오더가 나오는데요. 넘버는 숫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순위를 구할 때 내부터 하는 거예요. 내부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점수라고 했으니까 점수를 찍어줍니다. 자, 점수 항상 기준은 첫 번째 데이터. 그러면 이제 이 점수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레퍼런스 참조 영역인데, 이 참조 범위가 자, 지혜 5번에서부터 지혜 12번입니다. 자, 이때는 이 그 참조 영역이 이렇게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4번 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대 참조, 달러가 붙어 있지 않는 상대 참조를 하게 되면 번지가 하나씩 내려가게 돼요. 5에서 12, 두 번째 걸 하면은 6에서 13,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F4번 키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F4번 키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그 다음에 또 혼합 참조, 열행 이것을 변형시키는 키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더는 지금 내림 차순을 하려기 때문에 0을 쓰시면 돼요. 그죠? 0이나 뭐 생략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오름 차순인데요 이러면
0 외에 1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위가 구해지면 if라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요게 이제 조건식은 항상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A와 B 사이에, 즉 P연산자, B연산자 사이에 관계연산자가 들어가는 것이 조건식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여기에 P연산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 식이니까 관계연산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1, 2, 3까지만 구하라 했으니까 1, 2, 3, 3 이하라고 쓰시면 됩니다. 3 이하.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쉽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랭크.eq 이 값이 여기 나온 값이 3등 이하이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3등 이하, 즉 1등, 2등, 3등, 그죠? 3등 이하이면 뭘 나타내느냐? 참값으로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3이면 3등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식을 쓰려니까 또 쓰기가 힘들다. 자, 그런 경우는 복사를 하시면 돼요. 자, RNK부터 자, 갈로, 0, 갈로 닫는 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수식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if 안에 참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점수만으로는 첫 번째 레코드가 2등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1등, 2등, 3등이 아니면 공백을 주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공백의 의미가 큰 따옴표를 열고 닫고 하는데 여기는 뭐 스페이스를 주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열십자가 나왔을 때 밀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채우기 핸들 말고, 자, 일단 내용 주기를 해서 이 수식을 범위로 잡은 다음에 홈 탭에서 채우기 안에 아래쪽이라고 하셔도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왜 업무 선생님 333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점수 5점 만점의 점수를 보면 4.5, 4.5, 4.5가 동률 그 3위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등, 2등, 3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려운 문제가 나오네요. 자, 이것도 나 선생님 리피트 라운드 처음 봅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리피트 라운드. 자, 점수 5점 만점을 반올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학 삼각 함수 중에 반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올림. 영어로는 라운드죠. 그래서 라운드라는 단어를 썼고요. 올림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업이죠. 라운드 업. 내림이면 맞아요. 다운입니다. 라운드 다운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라운드 업 다운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3종 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해서 정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수라는 말은 소수점이야 자릿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4.5라고 하면은 정수 포인트 뒤에 있는 숫자를 이제 제거를 하는데요. 4.5는 일단 라운딩을 하면은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별이 아마 5개가 나온 건데, 자, 정수는 포인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을 하겠죠. 그죠? 0.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은 그 나눠진 수만큼 별표로 표시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4.6, 4.5 이게 소수 자릿수를 별을 반틈 쪼개지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라운드 함수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자, 너를 쓰겠습니다. 함수를 뭘부터 써야 되냐? 뭐 리피트가 핵심이니까 리피트부터 쓰겠습니다. 자, 리피트는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리피트 단어입니다. 그죠? 더블 클릭을 하고 함수 삽입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편리하죠. 자, 텍스트입니다. 자, 이 텍스트를 이제 뭐냐? 텍스트가 뭡니까, 여러분? 문자죠. 넘버 뭡니까? 숫자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는 여기서 점수는 텍스트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텍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별을 이제 표시를 할 때는 미음의 한자 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한글 자음에서 거기에서 미음의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미음을 한번 누르고요. 한자 키를 누르면 그 해당되는 각각의 도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별을 선택하시면 돼요. 별 여기 있네. 8번.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별을
원래는 다운표를 써야 되는데 굳이 이제 다음 번호 넘어가면 이렇게 오른쪽에 뭐로 이렇게 별이 각각 다운표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죠? 이 별이라고 하는 이 도형을 number times 몇 번 반복할까? times가 이때는 반복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할까? 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을 하려면 수식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운드 함수가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라운드 들어갑니다. round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뭐 바로 써도 되는데 이제 라운드 함수의 형식도 한번 보기 위해서 라운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라운드는 지금 넘버가 나옵니다. 라운드 숫자를 넘버 디지트 이 자릿수죠. 그죠? 자릿수만큼 즉 자릿수가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만큼 반올림을 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숫자는 항상 기준이 첫 번째 레코드지. 그죠? 첫 번째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넘버 디지트는 바로 0이죠. 그죠? 그래서 4.6인데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식의 결과는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피트 함수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엑셀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 값으로 대부분 표시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도형이라든지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함수가 바로 이 리피트입니다. 그래서 리피트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채우기 핸들로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0은 별 4개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 4.2도 라운딩이 안 되기 때문에 별 4개가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는 나 굉장히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저거 할만하네. 뭐 그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 가격. 이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건 꼭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min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min이라는 함수를 쓰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법사 함수 삽입 불러서 넘버 1, 넘버 2 이런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민이나 맥스나 뭐 라지나 스몰 같은 경우는 이런 넘버들이 나오더라도 그냥 범위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뷰티 최저 가격입니다. 그럼 가격이죠. 그죠? 가격 F5번에서부터 F12번을 드래그 해주면은 그 중에서 최저 가격이 나오고 쉼표 스타일이 안 돼 있으면은 쉼표 스타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상품 개수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카운트 if니까 요것도 제가 어려운 카운트 if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카운트 if. 자, 그 다음에 함수 삽입. range count criteria. range criteria. range. 자, 범위입니다. 저 뷰티 상품이라는 이름이 있는 뷰티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이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실수하는 것이 분류라고 하는 이 필드 이름까지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엑셀의 함수는 대부분이 거의 뭐 99%가 뭐 몇 개만 제외하고 순수하게 데이터에 관련된 것을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정보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뷰티 이 분류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range. 자, 뷰티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2의 5번에서부터 2의 12번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름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조건할 때 이 범위를 분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이름이 정의된 이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분류입니다. 분류를 쓰면 되나?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분류라는 이름이 정의도 되어 있지 않는데 분류를 쓰면은 이름이 뭐 이런 게 정의가 안 됐으니까 에러가 생기겠죠. 자, 크라이테리아 나옵니다. 어떤 거? 뷰티입니다. 그죠? 그럼 뷰티를 직접 쓰냐? 여기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글자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뷰티를 굳이 쓰고 싶다면은 다운표를 양쪽에 넣고 뷰티라고 쓰시면 돼요. 자, 걔가 나옵니다. 그죠? 2.0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2.0은 좀 어이가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니까 1개 이렇게 표시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를 연결한 연산자 Shift 8, Shift 7번 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개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답을 구하다 보면 어떤 거는 오른쪽 맞춤이고 어떤 거는 가운데 맞춤이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여기 i나 j열에 있는 값이나 여기 13, 14의 밑 아래쪽에 있는 번호, 문제 번호에 해당되는 거는 가운데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운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다 맞춰주시면 돼요. 가운데.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으로 하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섬입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자, 생활용품입니다. 생활용품의 조회수. 생활용품의 조회수가 지금 생활용품이라 하는 것이 분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입력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하는 함수 있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뭘 한다? 첫 행을 잡는다. 즉 필드를 포함시킨다입니다. 자, 넌 뒷섬 들어갑니다. 합을 구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B4에서부터 HCB 요거를 조금 귀찮다고 뭐 C4에서부터 또는 뭐 D4에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짧게 잡는 것은 여러분 범위라고 얘기하지 그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는 원본 자료 B4에서부터 H12번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드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우리가 테이블처럼 행과 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행을 레코드, 열을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필드가 내가 아웃풋으로 결과물로 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바로 내가 결과물의 합계입니다. 그럼 조회수를 이렇게 제목을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필드의 번호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1, 2, 3, 4, 5, 6, 7. 그래서 7을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반드시 생활용품 하면 노답. 그죠? 그래서 뭐다? 이름과 조건이 같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입력 데이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만약에 이제 그냥 일반 형태로 됐으면 여러분 심표 스타일로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vlookup 들어갑니다. 자, vlookup 들어갑니다. 자, vlookup 이제 함수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이제 마법사를 불러옵니다. 자, 이제 검색값, 내가 어떤 값을 검색할까? 그 다음에 참조 범위는 뭐지? 그리고 몇 년에 그 값이 있어? 예, 정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 나는 어떤 값을 vlookup으로 찾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의 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H14번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럼 H14번이 바로 특징이 뭐다? 요요성 검사. 요요성 검사가 뭐다? 하나의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8개의 데이터가 리스트, 목록으로 들어가 있지. 요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참조표를 만들어줍니다. 이 H14번. 그러면 이제 여기 B의 5번부터죠. 그죠? 상문 코드부터가 아닙니다. 자, B의 5번에서부터 H12번.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5점 만점의 점수입니다. 그럼 5점 만점의 점수가 여기서부터 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1, 2, 3, 4, 5, 6이죠. 그죠? 네, 6을 쓰고, 그리고 range lookup은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걸 근사값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값일 때는 false, 그 다음에 근사값으로 할 때, 그죠? 그런 경우는 true 또는 생략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값은 혹시 값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틀렸다라고 지적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range lookup,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근사값이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품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것을 마지막 거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출력 결과에서 항상 첫 번째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데이터를 눌러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테이블이 그 함수까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도 됩니까? 예, 해도 됩니다. 예, 해도 되고요. 선생님 7번 안 했는데요. 예,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바깥쪽에 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데이터 8개를 이렇게 꼭 찍어주시면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이제 바깥쪽 해주고, 뭐 위에 이거 하나, 또는 아래쪽에 이렇게 2개, 이렇게 선택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자,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가격이 8,000 이하입니다. 이게 수식을 이용한다 하면 우리가 이제 관계식, 그죠? 8,000 이하다 하면은 관계연산자 작거나 같다. 그리고 나서 파랑의 굵게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첫 행 잡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예. 순수하게 데이터 한번 잡으면 됩니다. B5번에서부터 J의 12번까지 선택을 하고, 선생님 제가 함수를 풀다가 이거 안 했는데 1번, 2번 이거 문제 안 풀었는데도 조건부 서식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예,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는 상관없고 그냥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하시면 돼요. 세 규칙의 수식이 나오고, 자, 뭐지? 가만 보면 가격이 8,000 이하다. 가격이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해주고, 이때 여러분 절대 참조하시면 안 되고 뭐 한다? 맞아요. 상대 참조 안 되고 뭐 한다? 혼합 참조. F4번 키 2번. 그죠? F4번 키 2번 눌러서 혼합 참조. 달러 F5 이렇게 행이 자유롭게. 네. 5, 6, 7, 8, 9, 10, 11, 12 요 8개의 행에 내가 굵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행을 변화시키면서 할 거기 때문에 행 참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하 작거나 같다 8,000, 일시 100,000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요 조건식을 만족하면 서식에서 굵게 그리고 파파파파 연파 파 진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파 주면 됩니다. 파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짜잔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점수가 가격이 8,000 이하인 자료. 자, 가격 보면 4,600, 뭐 6,300, 7,150 이렇게 8,000 이하인 자료만 이렇게 파랑의 굵게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웠나요? 예, 새로운 함수가 이거 지금 이제 랭크점이 if가 나온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peat라고 하는 이 함수가 나와가지고 조금 만점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사용되는 또 기능이기도 하니까 함수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하셔가지고 500점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